자, 칠척아람지라고 하는 게 경주에서 제일 좋은 땅 7곳, 그러니까 신령한 땅이라고 하는 데고, 천원은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천원이 되게 좋거든요. 거기 천원. 천원이 우주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천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그 천원에 있었던 데가 청관사, 그리고 예전에 그 미실 선덕여왕 드라마에 보면 청관녀라고 나오는 게 그 청관사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가 이제 사찰로 결국은 불교에 먹혀요. 그래서 사찰이 되고, 그래서 거기 가면 팔각형 탑인가 아주 특이한 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풀밭을 헤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복구를 해서 정비를 잘 해놓고 그 근처에 주차장 시설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제가 경주 투어 같은 거 할 때 그 근처를 지나가면 제가 그쪽을 들려주거든요.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으셔요? 에너지가 있는 땅 뭐 이런 거? 몸으로 말하면 혈도지, 혈도. 혈도. 그래서 그런 게 잘 작동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명필이 붓가리냐? 명필은 붓을 안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필이 아니기 때문에 붓을 가립니다. 인생은 연장빨입니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무술에 능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연장이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다 아이템이죠. 가방도 아이템인 거고 지금 여러분도 다 그런 아이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명품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이 필요가 없지. 근데 아이템이 많으면 좋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옷이 날개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그건 굉장히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뭉치는 자리가 있고 마치 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뭉치는 자리가 있고 기운이 잘 흐트러지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뭉친 데 가면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데 잠을 잡으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성지순례를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서유럽 여행을 가면 뭐 한 열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자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상태가 약간씩 달라. 그런 거 느끼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월정사 우리 주의 스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 여름에도 불 떼고 잡니다. 불 떼고 에어컨 틀고 잡니다. 불 떼고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어떻게 자느냐? 문 열어놓고 잡니다. 바닥에 불 떼고 문 열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월정사 예전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방에는 고드름이 맺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좀 재미가 없어요. 전에 제가 쓰던 방은 창문이 커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와 진짜 그 영하 20도 그 냉기가 들어오는데 얼굴을 깎으면서 가는 것 같아. 찬기는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쫙 한번 긁고 가요. 그런 조건에서 그러니까 바닥이 따뜻하고 위에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풍이 심한 거거든요.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수승화강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승화강이고 반신욕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신욕, 족욕, 그 다음에 수승화강 같은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개운해져.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도 너무 밀폐형으로 살지 말고 문을 열고 차라리 난방기를 좀 더 세게 해서 돈이 나가더라도 근데 그게 정신이 맑은 게 저는 되게 그거를 높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뭐 피곤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이 혼탁하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뭐 멍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현대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뇌썩음이라는 단어, 뇌가 썩는다고.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나 안 그러면 그 쇼츠나 틱톡 같은 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넘기다 보면 40분,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감동적으로 재밌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지.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지. 하지만
뭐 머릿속에 남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뇌가 정지된 상태 속에서 시간만 계속 가. 그렇게 그걸 이제 뇌썩음이라고, 뇌가 썩었다고 하는 건데,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SNS가 발전하면서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보내보셨어요? 아니면 말고, 금방 가. 금방 가. 그래서, 그러니까 뭘 집중해서 뭘 이렇게 한 프로를 보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잠깐 보고 넘기고, 잠깐 보고 넘기고, 잠깐 보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찾아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효율이 나와야 되고, 제가 약간 일중독과라서, 뭔가 결과물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쉰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지. 쉬는 건 죽음입니다. 유기체의 쉼은 죽음이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라. 움직일 날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에는 무생물처럼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야 돼. 제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동아시아적 어떠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생생지역 이렇게 얘기할 때 생의 기운, 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기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굉장히 좀 멋있는 얘기인데 반자도지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막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이원론적 사고에서 들어온 거고 어떻게 보면 서구적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직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일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과 노동 시간과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의 경계가 좀 모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업무 시간 뒤에 카톡 보내면 차단당하죠. 차단당하죠.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면 뭐 대단한 게 있느냐? 사실은 뭐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느냐? 딱히 뭐 그러면 삶이 좀 더 만족스러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넘어서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행복이 될 때 행복 만족도가 제일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성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기운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지의 대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적 성지가 있어. 그건 칠척아람지 이런 데는 천연적 성지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그냥 뭉쳐 있는데 이렇게 잘 뭉치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졸고 있으면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옥장판에서 자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찜질방에도 가면 수정방, 소금방, 황토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르마늄방, 맥반석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조금만 효과가 있으면 돼. 그게 막 결정적으로 막 바꿀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이 더 발현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만 이기면 돼. 그리고 내 주변은 내가 지금 발휘하는 능력보다 조금만 더 높이면 돼. 그러니까 아주 우월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됐고요. 굳이 그 정도까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을 이겼을 때 행복해. 너무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다음 판으로 넘어간다. 게임하고 똑같아. 이번 판은 끝난 거고 다음 판. 그러니까 그룹이 바뀌어요. 경기 그룹이 바뀌어.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폭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조금씩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천연적 성지,
천연석 성지는 기운 자체가 모이는 땅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모이는 곳, 그리고 인위적 성지는 뭐냐면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했거나 뭘 의미부여를 했거나 그래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그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좀 흡수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낫지 뭐. 그렇게. 그리고 분명한 건, 몸에 좋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닥 따뜻하게 하고 위는 시원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건강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으로 말하면 우풍 같은 딱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랫목은 절절 끓고 위에는 쎄하고 쎄하고. 근데 그게 정신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제가 온돌방 이런 것도 예전에 좀 잡았거든요. 근데 온돌방이 괜찮은 이유가 온돌방도 내나 그런 거예요. 뜨거운 건 되게 뜨겁고 위에는 좀 차고. 온돌방 왜 잡았냐면 제가 온돌 그 장작대고 있었죠. 내가 장작됐습니다. 장작.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오히려 전체가 온도를 맞춰주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정신은 그게 훨씬 맑어. 그리고 예전에 그거 아세요? 혹시 감기 걸리면 저는 그런 거 겪어봤는데 감기 걸리면 찬물로 머리 감기고 이런 거 있었는데 아세요? 어린애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잘 안 빠지고 뭐 이러면 찬물로 머리를 감겨. 찬물로 머리를 감기면 낫거든요. 어떻게 낫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의적인 이치만 얘기하면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 온도를 낮춰버려요. 강제로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뭐라 할까, 기운이 순환된다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100% 낫진 않겠지. 그렇게 100% 나으면 하기사 바이러스나 이런 게 찬물로 머리 감다고 낫겠냐. 좀 생각해 보면 감염이 됐는데 뭔가 세균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찬물로 하면 애가 좀 얼겠지. 하지만 죽겠어. 근데 효과는 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좀 당해봤거든. 찬물로 머리 감기 이런 걸 좀 당해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 그게 발 따뜻하게 하고 배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신 건강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좀 맑고 개운해져.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뜬 분 중에 한 명의 김홍경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양반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예?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연세는 아닌데. 김홍경 선생이라고 몰라요? 한의사. 한때 되게 잘 나왔는데 욕도 잘하고 되게 재밌게 말해요. 녹화하는 거 아니면 욕 진짜 잘합니다. 입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전부시대 칠척아람지는 에너지가 천연적으로 잘 모이는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얘기되는 게 영축사와 해암사 이렇게. 그래서 영축사는 울산에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다 믿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터가 좋으면 절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칠척아람지도 지금 분황사하고 경주 안에 있는 칠척아람지 중에서 분황사하고 지금 흑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묘사예요. 영묘사. 그 두 절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폐사됐죠. 그리고 울산의 이 영축사가 대단한 절입니다. 지금 뭐 발굴을 통해서 울산에 두 개의 대단한 절이 있거든요. 하나는 영축사, 하나는 태화사입니다. 태화사. 영축사는 이게 전부시대 가람지고, 그 다음에 울산을 대표하는, 이게 통도사에 어떻게 보면 통도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원형적 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지금 영축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통도사는 축서산이라고 하는 데고,
그리고 원래 여기가 영축산이고 영축사예요. 여기 이 절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산 이름도 영축산이에요. 그리고 문수보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문수산이 있고 거기고, 그리고 그 위에 문수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절 중에 하나인데 조그만 암자였는데 그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절도 지금 폐사가 돼 있죠. 그리고 태화사는 진짜 무지하게 큰 절이에요. 제 생각이 안 틀리면 황룡사나 이런 절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거기는 영빈관 사찰이에요. 영빈관이 절 안에 있어. 태화나루라고 그래서 나루터도 있고요. 거기서 배를 대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안 그러면 당나라에 이렇게 갈 때 거기서 한번 쉬어. 그러니까 A급 사람들,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최고급 사람들,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쉬어요. 그러면서 한번 놀고 연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이 그런 걸 합니까? 예. 절이 역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같이 종교적 기능만 하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절만 그런 게 아니고 성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기능, 학교의 기능.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 성당 앞에가 광장이고 광장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하면 저 터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 모스크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종교시설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 시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광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시계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당연히 교육을 자체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게 미션 스쿨. 지금 사립학교, 오래된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미션 스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병원. 그러니까 지금도 연세대가 그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연세대가 왜 연세대냐?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교하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할 때 학원, 원래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을 보면 다 학원이에요.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이렇게 됐다고. 승가대 같은 경우는 승가학원,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 이렇게 되는 거고, 동국대는 동국학원, 동국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자가 뭐냐면 절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학원 다 절이에요. 다 절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시설이 그걸 예전에 다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진짜 정신이나 무슨 뭐 이렇게 행복과 관련된 부분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국가가 세분화되면서 국가 영역이 커져서 그렇고 예전에는 각 종교들이 그런 역할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극장 같은 것도 해요. 극장 같은 것도. 그러니까 연극, 그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 그래서 남사당이잖아요. 그래서 절사자 들어가요.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절 공연팀. 지금으로 말하면 산사음악회 같은 걸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공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적이면 절이대금업이고 이제 조금 비양심적이면 고리대금업. 종교에 그렇게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거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흉년이 들거나 이랬을 때 구휼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휼을 하는데 그냥 내준 돈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쌀을 내가 한 가마니 주고 한 가마니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쌀 한 가마니 줬는데 다음에 뭐 한 5% 더 붙여줘. 가능한 얘기잖아요. 구휼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두 가지 생각이 있겠지. 하나는 그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장학재단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나름의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장학금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빼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하는데 그 돈을 다 돌리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익되는 거를 해가지고 돈을 그냥 냅두면 뭐 하겠냐? 좀 뭐 투자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이익되게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잖아.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잔인하게 붙이면 뭐 이제 고금리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다 안 뺐느냐? 빼는 데도 있었겠지. 조건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오래 만지다 보면 내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 잠깐 만지면 내 건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전설적인 사건 얼마 전에 있었잖아. 몇 년 전에.
오스티오 임플란트 사건. 격리가 다 해먹었죠. 야, 근데 그래서 오스티오 임플란트가 상당히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괜찮았어요. 시야에서 사라졌죠. 야,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사람 괜찮은가 봐 이러면서 그냥 신경 안 쓰니까 나중에 껍질만 남기고 싹 걷었죠. 참, 야,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빈민구제도 해야 됐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교회가 확장될 때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 군수물자 이렇게 갈라주는 게 교회 창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먹을 거 없고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그때 받아먹던 세대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유통기한이 지나야 분유가 돌이 될까? 그거를 돌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깨서 물에 풀어 먹었죠. 이열보살님 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갉아 먹고. 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건 가공 기술이 그때 있어가지고 뭐 압착시켰을 리도 없고 그냥 유통기한이 무지하게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폐기 잘하죠. 음식물 보면 진짜 철저하게 폐기 쪽으로 가잖아요. 그냥 지나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안 주던데? 우리는 이렇게 유통기한 이렇게 하면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빵식 같은 거. 근데 걔네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얻어먹고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대. 그러니까는 유통기한 달랑달랑해서 주면 그거 먹고 배탈 났어요. 뭐 이러면서 손 걸어버린다는 거야. 아니,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도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얻어서 가놓고는 그거 먹고 배탈 났으니까 네가 손해배상해라.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당하면 그냥 폐기하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폐기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다가 줬었죠. 그리고 일본도 전후 끝나고 굉장히 상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주고 막 배로 실어서 줬대. 그렇게 주면 일본은 그나마 좀 자존심이 있어서 굶더라도 날짜 지난 건 안 먹는다 이랬대. 그때도.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그거를 다시 갖고 가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네 콜 이러면 우리는 또 아유 감사하죠. 이거 미제 아닙니까 미제. 물건 넣은 미제. 그래 그 밥에서 이렇게 삶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사람 멀쩡해요. 왜? 이열보살님 사람 까딱없잖아. 그리고 그런 배급 통로를 교회를 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이승만 박사 때 이승만이 워낙 또 독실한 또 기독교 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창구로 쓰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맙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당장 굶게 생겼는데 뭐 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 하느님이라도 씹어 먹게 생겼는데 뭐 하느님은 못 믿겠냐?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진짜 전 세계 최빈국인데 진짜 지나고 보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그 단기간에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 극복을 해서 야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은 넘사벽이었는데 일본을 우리가 제끼고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런 거 나왔는데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기생관광 온다. 옛날 얘기 옛날 뭐 그런 거 있었어. 지금은 역전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그러고 있다. 이런 게 뉴스에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인생이 그게 기생관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이겼지만 스스로 단종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더라. 스스로 안 나. 스스로 전 국민이 내시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나라가 끝나는구나 싶은 상황이 됐죠. 뭔가 싶어요. 참 진기하다 싶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튀려고 하기 때문에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약간 다른 길을 걷는데, 그래서 남들은 다 날 때 발전하면 안 낳는 선택도 한대. 그래서 선진국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떨어지지. 우리는 더 떨어지지. 선진국 그렇게 강력한 선진국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드는데 스스로 단종을 택하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불교는 원래부터 단종. 불교는 원래부터 단종으로 해놔가지고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좀 좋은데 영축사도 지금 폐사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태화사는 그래서 절에서 그렇게 유흥도 즐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워커힐 같은 느낌? 그 절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절 안에서 그게 다 있으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들어오는 배를 인접되는 데가 있어. 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양 삼국의 사람들이, 쉽게 말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과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불교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외교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대화하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절에다가 그거를 위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화사가 무지하게 대단한 절입니다. 무지하게 대단한 절. 제가 울산에 오래 살아서 아는데 지금 그 태화사 다 없어졌고요. 그건 조선시대 때 동국여지승남 보면 벌써 폐사가 되는데, 그런데 절이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현재 남은 건 태화루 정도가 남아있고, 그게 영남의 3대루 각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SK에서 복원했나? 어디서 복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예전에 예식장이 하나 있었고, 로얄 예식장이라고 예식장이 있었고, 그 예식장이 결국 망했어요. 이유는 그 결혼식 예식장에서 하면 자꾸 이혼한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냈는데, 절터에서 절터에 예식장을 짓고 결혼을 하니까 자꾸 이혼한다더라. 라고. 그래서 영빈관 사찰입니다. 그래서 태화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경주로는 막바로 배가 못 들어갑니다. 울산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주가 수심이 깊어서 배를 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목선은 배를 댈 수가 없어. 그런데 울산은 갯벌이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서 거기에 배를 대고 경주로 물량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울산 쪽에 중앙아시아 계열 이런 사람들도, 중동 사람도 들어와요.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처용. 처용이 아랍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리고 통일 신라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무지하게 진짜 서로 다 바람나던 시절이다. 토우도 웃기고 그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재밌는 시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잖아. 처용가 이렇게 보면 처용이 나가서 바람 피고 오잖아. 바람 피고 왔더니 마누라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잖아. 다리가 넷이더라. 요게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바람을 피고 있어서 처용이 지랄을 한 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지. 부창부수가 따로 없구나 이러면서 처용가잖아. 그랬더니 그게 역신이었고 어쩌고 역신하고 뭔 바람을 펴. 역신하고 바람 피면 얼굴 곰보 될걸?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네 그림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했다는 그 얘기잖아. 그 처용 그다음에 처용가 이런 거잖아요. 처용 그림을 그려놓으면
근데 걔네 생김새가 울그락부르락하게 생겨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그건 달마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예, 달마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 뭐 그렇게 눈깔 튀어나오고 뭐 혜성스님 같이 그렇게 생겼겠어? 하지만 하지만 외국 사람을 잘 많이 못 봤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국적이고 너무 특이하게 생긴 모습들을 형상화해 놓은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에 외국인 백인들의 의장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괴릉에 가 보면 아예 저런 그런 중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 서역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근위병이나 아니면 문지기를 했었던 것 같아. 우리 그 영국 가면 그 버킹엄궁 앞에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있고 안 그러면 서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걸. 그래서 무기 같은 거 하나 딱 짚고 그 사람 등치가 우리보다 크잖아. 그리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러면 뽀대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석굴암불상 봐라. 찌찌가 다 보인다. 그게 그 당시 시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찾았다. 찌찌가 드러난 찌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옷에 덮인 찌찌도 보여요. 시스룩이라고 시스룩. 시스룩이라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없으면 그걸 돌로 조각하지 않아요. 옷 속에 있는 젖꼭지를 조각하는 이 섹시함에 대한 추구, 그게 그 당시 문화였었다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주 특이한 시절이야. 그리고 그게 때가 유목문화라서 농경문화는 자기 피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한 데 반해서 유목문화는 꼭 내 피가 아니어도 돼. 그냥 내 자식이고 내가 키우기만 하면 돼. 내 자식은 내 피 아닙니까? 아니어도 돼. 그리고 그 유목문화가 지금 우리한테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어도 그냥 키울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래서 통일신라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 화랑새기는 아마 박창아가 위조한 것 같긴 한데 거기 보면 그 마복자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야. 임신은 했는데 내 마누라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야. 배를 만지면서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마복 내 자식이야. 인가야. 자식을 인가해야 돼. 내 자식으로 퉁! 그러면 내 자식이야. 웃기는 얘기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약간 대부 개념도 그런 거거든요. 서양에 보면 대부 개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연결하고, 그러니까 혈통 중심이 아니고 친한 사람에 대한 중심 구조.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문화하고 또 약간 달라요. 재밌는 시절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재산 상속을 보면 출가한 마누라도 출가한 여성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줘요. 그걸 분재기라 그래요. 재산을 나눠주는 기록들 보면 다 똑같이는 안 하죠. 그러니까 평등 사회였던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이혼도 자유로웠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혼하면 난 그 분재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은 거야. 난 딸인데 1대1로 주니까 나도 재산을 받은 거야. 물론 뚱쳐서 줄 수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1대1인데 어른이 살아계셨을 때 네가 이쁘니까 너 이거 하나 더 해. 그리고 그냥 주면 되잖아. 그 집은 얘 거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받을 게 많은 집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다 빼가지고 다 돌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재산. 근데 1대1로 주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데려간 노비, 내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노비를 데려갔어. 근데 노비를 데려갔는데 애를 낳네. 근데 내가 나중에 이혼을 해. 그 노비의 자식은 내 겁니다. 다시 갖고 옵니다. 싹 걷어옵니다. 깔끔하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젊은 애들 그런 거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비슷해요.
네가 뭐 해왔고 내 거는 어디까지고 이렇게. 요즘은 결혼해도 통장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지그들이 여행을 가는데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이런 집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냥 다 분리해서 우리는 공동 여행이니까 이제 같이 n분의 1로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번에 조금 더 하고 뭐 이렇게 별 그 상황들이 다 있어. 예전에는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참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절이에요. 그 통일신라가 진짜 재밌어.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아. 집에 금을 덮어놓고 금입택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도로도 통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굴럭은 사람이 못 들어가. 일반인 출입 금지. 경비가 지키고 있어. 참, 재밌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통일신라가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경주가 그 당시 인구가 100만, 전 세계 10대 도시에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역하러 오고 뭐 하는 사람들 다 여기 어떻게 보면 A급들은 이 태화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화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쪽에 좀 쉬게 해드려 이러면 그 영빈관 딱 돌려드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런 쪽 주지들이 또 정보력이 짱입니다. 듣는 게 엄청나게 많지. 그리고 A급 들어왔다 그러면 밥자리라도 한번 딱 만들고 또 딱 하고. 그래서 태화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 신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그거를 예전에는 자장 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장 스님 선정여왕 다음에는 김춘추가 그걸 장악해요. 김춘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군권과 외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보통 왕하고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외교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외교권도 굉장히 세거든. 외교권 굉장히 세거든. 그리고 군권. 군권은 뭐 그 당시에 누구냐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이길 수 없어요. 김유신과 맞서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아는 한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순신보다 제가 보기에는 김유신이 훨씬 대단한 사람. 훨씬 대단한 사람. 그리고 배짱도 크고 그리고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뭐 김유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나라를 선제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와,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체급이 훨씬 큰 거를 저걸 요구를 받아줘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먼저 치는 걸로 선빵불패로 그게 결국은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게 되는 그 판단이 쉬운 판단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의 배짱 있는 분이 우리나라 외교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전권을 줘야 돼. 사실은 믿고 전권을 줘야 돼. 그래야만 자기가 소신껏 딱 움직이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뭐 쉽지 않을 거야. 누가 나서서 뭘 어떻게 이렇게 유리하다 그러면 또 뭐 상대편이 막 흔들고 별짓 다 할 거거든. 그래서 울산이 되게 재밌는 데라더라. 그리고 영축사가 원래 문수산과 같이 해서 그 문수보살 성지, 그 다음에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를 갈 건데 인도의 영축산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영축산이 체인점이 있습니다. 영축산이 체인점이 있어요. 영축산 체인점. 문수보살 체인점 있잖아요. 오대산에 있고 중국 오대산이 있고 한국 오대산이 있고 일본 오대산이 있고 서하 오대산이 있고 체인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맹점이 많을수록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1위라고 하면 스타벅스지만 매장 수로만 따지면 메가커피가 더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이제 뭐
그래서 일단 쪽수가 많은 게 대단한 거예요. 불교와 관련해서 그 체인점이 제일 많은 게 관음 체인점이 제일 많죠. 관세음 보살 체인점. 우리나라도 뭐 낙산사, 그 다음에 강화도 보문사, 홍련암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체인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축산 체인점도 있습니다. 인도 영축산과 기운이 통하는 데를 찾아놨어. 그게 어디 있냐면 울산의 영축사, 그 다음에 중국의 오대산 안에 영축사가 있어요. 대부 영취사 있는 데가 영축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보살님들 모시고 제가 국내 답사할 때 그 영축사를 한번 강릉의 영축사를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범일국사가 있었던 데가 굴산 그 사굴산문이라고 하거든요. 사굴산이 영축사라는 뜻이에요. 영축산이라는 뜻입니다. 영축산. 기사굴산. 영축산을 인도말로 하면 기사굴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음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축사, 이 울산 영축사의 짭이 지금 통도사 영축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요거를 약간 이식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축사라고 하는 울산의 영축사가 대단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릉에 이식시킨 게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범일국사가 약간 이식시킨 게 아닌가. 거기 가면 학바위도 있고요. 뭔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전설이 있어요. 그 범일국사가 약간 전설적인 인물로 되거든요. 신이 됐습니다. 신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강릉 단오제 주신, 대관령 국사 성왕신 신이 됐어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 이 영축사, 그 범일국사를 대관령에서, 대관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호랑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대관령 신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대관령에서 센 사람들을 모셔서 호랑이로부터 나를 수호하려고 했어. 그걸 넘어다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 백두대간에서 대관령, 야, 그 어떻게 거기서 호랑이를 이겨? 그 상황에서 센 사람이 산신이면 그 산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김유신입니다. 대관령 산신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아마 삼국통일하고 뭐 고구려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거기서 진짜 많이 죽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데 그 공포스럽고 강렬한 사람이 내 편이 돼서 호랑이로부터 나를 지켜주면 이라는 설정까지 갔었던 것 같아. 그리고 큰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이 나를 좀 자비롭게 잘 보살펴줬으면, 그래서 대관령의 국사 성왕신으로, 땅신으로는 범일국사를 딱 모시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재밌다. 그렇게 범일국사를 모셨는데 국사 여성왕신도 있어. 이걸 무슨 대처승을 만들었어. 이게 민간화되면서 그래도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범일국사가 갑자기 대처승으로 바뀌었어. 민중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범일국사하고 범일국사 부인을 이렇게 합방을 시키면서 단오제가 시작되는 거야.